지금 총선을 한 70여일 앞두고 있으면서요. 정말 정치인들의 정말 이 숨가쁜 변신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현주 대표에게 우리 당으로 복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이현주 의원 앞에는 철새라는 이름이 붙여 다닙니다. 근데 아마 이제는 철새 정치인도 아니라 이제 메뚜기 정치인인가 뭐 이런 또 이 비아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수진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불출마를 한다고 한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저는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배지가 좋지만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바뀌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정치인, 그냥 폴리티션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정치가, 스테이트맨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1월 24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의도의 때 아닌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메뚜기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지금 총선을 한 70여일 앞두고 있으면서요. 이 정치인의 변신, 글쎄요. 정치인의 변신은 과연 무죄일까요? 정말 정치인들의 정말 이 숨가쁜 변신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정반대의 또 당을 들어가서 또 지지를 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 정치인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현주 대표에게 우리 당으로 복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복당 문제를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복당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현주 의원이 천변만화처럼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번에 변신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이현주 의원 앞에는 철새라는 이름이 붙여 다닙니다. 근데 철새는 계절 따라서 천천히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따라 움직이는데, 근데 메뚜기는 금방금방 움직입니다. 이 눈꽃들 새 없이. 근데 아마 이제는 철새 정치인도 아니라 이제 메뚜기 정치인인가 뭐 이런 또 이 비아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이현주 전 의원은 2012년에 인재영입 케이스로 해서 민주통합당,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죠. 여기에 입당을 해서 19대 20대 여기에 경기도 광명을에서 연이어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 선거에 나서면서 전재희 후보라고 이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이 거물을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주 영향이 있는 당시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선거에서 연거푸 당선을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 의원 하는 국민의당으로 또 이적을 합니다. 이 국민의당으로 이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변신을 하다가 이제 그때 국민의당하고 정당하고 합해서 바른미래당이 됐죠. 또 이쪽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탈당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민주당 쪽, 이 좌파 쪽에서 이 우파 쪽인 보수 쪽인 자유한국당에 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어지면서 지난번에 이 부산의 남구에 일단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또 국민의힘으로 물론 당명이 바뀝니다만은 또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어떤 대선 후보 지지를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또 낙선을 했어요. 경선에 나갔다가. 자,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히 명품백 관련해서 아주 이 비판에 굉장히 큰 빅 마우스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제 뭘 함께 할 것처럼 뭔가 이제 토크 콘서트도 같이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준석 대표는 따로 또 갔어요. 이제는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섭습니다. 이 변신 자체가 정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참 보기 드문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고 SO인에 상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명숙 대표가 있을 때 좀 기업인들을 영입한다는 그런 케이스로
아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9대 20대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하는데요. 특히 당시 민주당에 있을 때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많은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과도한 적폐 수사와 실패로 귀결된 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또 지지층만 꾀하는 진영 대결, 뭐 이걸 아주 강하게 당시에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친문 패권 정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을 통한 반사 이익에만 안주했다. 이렇게 당시에 이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비판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보수의 여전사, 당시에 아마 미래통합당 시절인가요? 그때 당시에 또 머리를 팍팍 깎고 또 이제 그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줘서 거의 이제 그때는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또 취급을 받았고 보수의 빅 스피커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받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변신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또 당 내부에 아주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들, 또 국민의힘의 문제점들을 이제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현주 전 의원이 2019년도인가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당시에 어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때 이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에서 이 선거운동을 손학규 전 대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찌질하다, 이렇게 또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차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의 정계 입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에게 나중에 또 찌질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정상적인 어떤 비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찌질하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언어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참 정치인의 변신이 참 하지만 또 보수 쪽에 와서는 또 박정희는 천재다, 이런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게 우리 국민 입장이 굉장한 행운이다, 또 이런 아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극찬해서 당시에 또 보수 지지층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보수 유튜브라는 이런 데 나가서는 또 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의 이제 그 책에서 뭐 이런 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그 저서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도 다르다. 내가 직접 겪은 민주당은 달랐다. 그 주류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시민단체 등 범운동권 연합체와 다름이 없었고, 노선도 본다면 과거 민노당, 통진당과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바뀌었나요? 지금 이재명 체제가 바뀌었나요?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뭐 거의 이제 항상 방탄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 당이 동원돼서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 입법 이 횡포를 자행을 했고요. 또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떤 이런 이 국회의 제1당의 역할을 방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바뀐 것도 없는데, 특히 요즘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586 세대들을 한총련 세대가 지금 몰아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몸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이제 배척당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때리고 잘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아주 잘 비판하니까 이런 보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영입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또 한 번에 이제 이 스피커로 사는 것인데 얼마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마 이 당에 입당을 한다고 소식이 전해지니까 과거 친문, 즉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본인이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서 내뱉었던 독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럼 어디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아직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광명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부산 지역에 다시 내려갈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에 이 국민의힘이 딱 3석이 졌는데 그 중에 한 석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 진 곳입니다.
그러니 부산에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글쎄요, 뭐 정치인이 뭐 자기 뜻에 따라서 옮기는 거야 뭐 자유겠지만, 근데 이렇게 정신없이 정말 당을 옮겨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자기가 옛날에 내뱉은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지 한번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성 의원만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수진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이수진 의원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 출신입니다. 간호사 출신이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노조 위원장까지도 역임을 했고, 지난번 이 21대 총선 때 이제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이 출마를 서대문갑, 지금 연대가 있는 서대문갑에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출마까지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가 이제 이 우상호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이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불출마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출마를 한다고 한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저는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성남 중원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윤영찬 의원이 현재 의원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 멤버였다가 결국 당에 주저앉았죠. 근데 여기 원래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를 위해서 개딸의 지지를 받으며 출마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현근택 변호사가 당시 지역 정치인에게 참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 수행비서 여성 비서한테 뭐 너네 뭐 잤냐 뭐 등등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본인이 결국 낙마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비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또 비었네 하고 이제 중원으로 날아간 겁니다. 글쎄요, 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 출마의 변이 참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비명계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 당선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표합니까? 국민을 대표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에 나서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성남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뭔가 뭘 하겠다, 어떤 의지를 받들어 하겠다는 게 이제 출마의 변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남은 이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이다.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이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성남에 출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남 중원 구민들께서, 유권자께서 이재명 지키라고 그냥 찍어줄까요?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참 변신이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금 뭐 보니까요, 많은 의원들이 뭐 출마의 변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을 대변하겠다, 내 지역 주민을 대변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당대표를 내가 방어하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강한 팬덤이었던 개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결국 출마한다.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을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이 광명에 출마하는 양이원영 의원이 있습니다. 다들 또 여성분이라서 제가 죄송한데요. 양이원영 의원은 또 어제 양기대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그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무기명 비밀투표니까요. 그렇게 그냥 본인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지난 대선 시기에 제대로 된 유세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글쎄,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양기대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아주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다, 같은 당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지가 좋지만요, 우리가 사람이란 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바뀌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도 내고 방송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뭐 떠들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글쎄요,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민주주의 선진국은 당적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라는 게 거기에 녹여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 정당이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모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인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이 당 가도 아무 상관없고 저 당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지만 달면 된다. 그러다가 저쪽 유리하면 또 저쪽으로 가는 거고. 정말 그 당에서 도저히 못 있을 이유가 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지만을 위해서 당적을 옮기는 이런 행태, 과연 한국 정치의 미래가 저는 참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을 많이 바꾸고 또 당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뭔 주장을 했는지 책 낼 때의 어떤 주장하고 정반대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국회의원 정치인,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꾼이 아닐까요? 진정한 정치인, 스테이트맨, 그냥 폴리티션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정치가, 스테이트맨을 보고 싶습니다.